자, 이번 주에 뜨거웠던 업종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섹터들을 가지고 왔을까요?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반도체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반도체 가지고 오셨고요. 로봇주, 에너지주,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까지 5가지 섹터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에 대한 관심이 계속 모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반도체 투톱을 언제 살까 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언제 팔까가 더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맥쿼리에서는 34만 전자, 170만 닉스까지 전망이 나왔는데 강동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른바 이제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주요 증권사들이 계속 목표 주가를 이제 높이고 있습니다. 이 맥쿼리 증권, 이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를 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SK증권이 삼성전자 30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 16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목표가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올리는 이유는 이제 명확합니다. 이 반도체 산업이 이 AI 학습 단계를 지나가지고 추론 중심 시대를 진입하면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이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글로벌 메모리 제조사가 사실상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공급은 제한적인 구조거든요. 이로 인해서 가격 협상력이 공급자에게 넘어오면서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실적 급성장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급 부족 상황은 이제 계속 이어질 거고 이 수익성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그리고 PER이 이제 맥쿼리가 제시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PER이 5.8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3.6배로 전망되다 보니까 이 낮은 PER은 강력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또 AI 산업이 메모리의 이 전략적 위상을 끌어올리면서 이 과거처럼 단순 경기 민감 업종으로만 좀 보기는 어렵다. 그런 시각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장기 성장 프리미엄을 이제 주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산업 구조 변화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주가가 급등하는 구간에서 나오는 이런 긍정적인 보고서 같은 경우는 좀 이성적인 투자를 조금 막기도 합니다. 이 반도체처럼 선행 사이클 업종은 이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올 때 오히려 방향성이 꺾이는 경우도 심심찮게 나왔었거든요. 그런 만큼 추세 방향성에 대한 본인의 기준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제 본인이 이제 트레이딩 관점인지 아니면은 이 산업 변화에 대한 중장기 투자 관점인지에 대해 가지고 접근이 달라져야 된다 생각됩니다. 다만 트레이닝보다 산업 변화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수익권에서는 조금 더 인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투톱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최근 흐름을 보면 소부장 쪽으로도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부장 안에서 옥석 가리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앞서 강대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낸드 수급이 역사적 그 고점 수준의 공급 부족이고 또 이제 HBM도 이제 장기적인 매도자 우위이기 때문에 이런 그 빅투 중심으로 한 이런 이익 모멘텀은 계속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소부장까지 이런 낙수 효과가 아직은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주도주들은 역시 이제 신고가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필살기 방송 통해서 이제 추천드렸었던 SFA 반도체, 그리고 또 유리기판 관련주인 필옵틱스, 그리고 또 CXL 관련주인 네오셈, 그리고 또 오킨스 전자라든가 덕산 하이메탈 등은 이렇게 신고가 돌파 후에 27일에는 이제 미증시에서 이제 그 반도체 쪽,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눌림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그 SFA 반도체가 이제 9,000원을 한번 그 고점을 형성하면서 돌파가 나왔는데 SFA 반도체는 삼성전자 메모리 후공정 관련해서 최대 협약사입니다. 삼성전자의 대부분의 외주 물량들을 담당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그 눌림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중을 재확대할 수 있는 타점인데 8,000원부터 7,500원 사이에서의 다음 주 단기 눌림목을 주어진다면 이번 주 1차 목표가에서 챙긴 비중들도 다시 한번 넣는 그런 작업도 유효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로봇주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번 주에 살아났습니다. AI 그리고 로보틱스 모멘텀에 이어서 새만금 10조 원 투자 소식에 반응을 한 건데요. 현대차 그룹주 로봇 관련 투자 매력부터 짚어주실까요, 김동하 대표님? 예, 드디어 이제 국내에서도 이 피지컬 AI를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현대차가 이제 짓는다라는 데에서 상당히 좀 의미를 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앞서서도 이제 현대차 관련해 가지고는 그 테슬라의 10%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계속 질주를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대차 지금 시가총액이 한 110조 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한 2,200조 원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국내에 이제 현대차가 투자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한 10% 정도까지는 올라간다고 보면요. 한 200조 원 정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주가는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보유를 해보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대차가 AI 데이터 센터를 하면서 이 피지컬 AI 로봇의 경우에는 데이터 기준으로 문자 서비스 대비해서 한 20만 배 이상의 토큰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여기에 발맞추어서 새만금의 이 AI 데이터 센터를 좀 건립을 하기로 했는데요. 앞서서 이제 그 엔비디아에게 5만 장의 GPU를 좀 받게 됐는데요. 이 부분을 좀 사용하게 될 것 같고요. 새만금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 한 140배 되는 면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설비를 함께 이제 건설하는 것을 현재 이제 검토 중에 있고요. 특히나가 이제 로봇 공장을 하면서 이 피지컬 로봇 시스템 기술을 좀 앞세워서 이제 모베드라든가 아트라스 등을 이제 생산할 것으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현대차를 좀 탑픽으로 좀 보고 있고요. H1 만두를 앞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목표가를 한 10만 원을 보고 6만 원에서 좀 지속적으로 좀 물량을 다시 한번 좀 모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H1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의 자동차 전용 이제 액추에이터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대부분의 부품을 현대차나 기아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보택시 필수 부품인 이 스마트 사시 손도금 레퍼런스도 좀 보유 중에 있고요. 또 로봇 액추에이터도 곧 생산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새만금 10조 투자의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가 HL 만도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허혜남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로봇 섹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그 앞서 이제 김동관 대표님께서 이제 그 추가적인 모멘텀 잘 설명해 주셨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현대차 그 일봉을 봤을 때 1월에 그 CES 2016을 통과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에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뭐 조방원, 우주항공으로 해서 섹터별 순환 매상 이런 그 순환매가 나오면서 현대차 기준으로 52만 원부터 45만 원 사이의 긴 박스권 조정을 이제 형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 주 이제 정부 정책 모멘텀이라든가 대규모 투자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신고가로 들어가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현대차가 움직이면 결국에는 현대차 밸류 체인이라든가 작년 9월부터 1월까지 움직였었던 이런 로봇 주두주들이 다시 한번 파동상으로 이제 3파동 시세가 나올 텐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소프트웨어 관련 밸류 체인인 클로봇이라든가 또 감속기 관련 우린 PTS 등 이런 주도주들을 다시 한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뿐만이 아니라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LG 그룹주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협력 기대감에 최근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LG 그룹주 모멘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엔비디아에서 나온 얘기가 피지컬 AI 구축 모델인 코스모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추론을 위한 맞춤형 모델 아이작 그루트 등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피지컬 AI를 통해서 이미 엔비디아는 60억 달러 넘게 매출에 기여를 했다라고 밝혔고요. 특히 언급한 기업들이 보선 다이내믹스 그리고 LG전자, 뉴라 로보틱스, 프랑카 로보틱스 등을 사례로 들었는데 이 엔비디아의 솔루션으로 주요 기업들이 기업들의 로봇이 구동되고 있다라고 밝혔고 이 산업용 피지컬 AI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LG전자가 언급이 됐다고 해서 LG전자가 마치 뭐 엔비디아와 완전히 로봇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좀 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LG전자 그러니까 LG그룹 자체가 로봇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로봇 사업에 투자를 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뭐 선두였었던 그런 기업인데 따라서 관련주들의 상승 모멘텀이 여전하다고 보고요. 특히 지분 투자를 한 로보스타, 로보티즈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신규 상장주인 아크릴 등 엔비디아와 좀 관련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있는 이런 LG그룹 내 로봇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로봇 섹터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너지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강동현 대표님, 에너지주 관련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이번 주도 에너지 그리고 이제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SMR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우상향을 이제 이어가면서 신고가를 냈고요. 그리고 전력 설비 3대장, 뭐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등 이번 주 모두 신고가를 내었습니다. 효성중공업 그 300만 원 전망에 대한 이제 질문을 받은 지가 이제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이제 300만 원까지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남겨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진전기라든지 산일전기 이런 후속주들도 주가 강세를 이제 이어가면서 모두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배경은 일단 실적으로 이제 증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핵심 설비 이 초고압 변압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고 지금 주문하면은 뭐 28년, 29년 이때 수령이 가능할 정도로 주문이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관세 부담을 가격에 또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공급자 우위 구도가 또 굳어졌습니다. 실제 HD 현대일렉트릭은 이제 지난해 전체 매출에서 그 85%를 고객사가 부담을 했고요. 관세에 부담을 했고 내년부터는 관세 전액을 판매 가격에 이제 반영할 계획입니다. 효성중공업이라든지 LS 일렉트릭도 대부분 높은 비율의 관세 보전 협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아니면은 효동중공업이 이제 영업이라든지 매출 부분이 모두 큰 폭 이제 성장을 했고요. 올해도 역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잠재적인 매출에 해당하는 이 수주 잔고도 지난해 기준 목표액을 12% 초과 달성을 했고요.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 모두 3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 AI 인프라의 대장으로 볼 수 있는 반도체와 전력 서비스 섹터는 이 모두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수익을 좀 극대화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섹터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소형 원전주 SMR 관련주들의 흐름도 최근에 꽤나 좋았습니다. 김동화 대표님께서는 이쪽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주가가 신고가가 올라가려면 어떤 혁신 업종이나 혁신 제품이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폭발적인 급등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AI 데이터 센터라는 이 산업혁명으로 인한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 우리가 그 서버를 모아놓은 건데요. 집에서 컴퓨터 한 대만 하루 종일 켜놓으면 우리 엄마한테 그 전기세 많이 나간다고 혼나잖아요. 근데 이런 컴퓨터를 수십만 대를 사실 모아놓은 것이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간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공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선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SMR 이 원전 관련해 가지고도 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많이 급등 나오는 배경에 대한 부분들은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올해부터 이제 짓는다라고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저는 원전 면허를 딴 건설업종에 대해서 사실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원전을 SMR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현대차의 계열사인 이 현대건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원전 면허를 따 있는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뭐 지금 근래 흐름을 보면 한 100% 정도 올라갔지만 저는 뭐 훨씬 더 많은 급등을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종합 건설사로서 향후에 충분하게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공 능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기기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볼 수가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두산건설이 지금 현재 합병이 돼가지고 같이 지금 그 법인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주기기뿐만 아니고 SMR 이 소형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대박을 치지 않을까 좀 잘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섹터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사실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거든요. 2차 전지주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김호영 대표님. 뭐 일단 중국산 ESS의 미국 수입 제한 기대감 등 호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가장 중요한 전방 산업인 이제 전기차 시장의 회복세가 아직 둔하다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전기차 업황이 둔화되고 있고 좀 캐즘 현상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ESS 시장을 확대한다면 추후에 전기차 시장이 회복하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 실적 모멘텀이 퀀텀 점프로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AI 시대의 전력 설비가 중요해진 만큼 ESS 시장의 성장성은 뚜렷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코스닥 시장의 정부의 이제 부양 의지가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해 있는 2차 전지 관련주의 연기금 그리고 ETF 자금 유입으로 유동성까지 풍부해진 상황입니다. 상승 여력 추가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고요. 뭐 삼성 SDI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CIS, 뭐 한농화성과 같은 또 새로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이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화 대표님께도 2차 전지주 한번 여쭤볼게요. 투자 포인트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이제 2차 전지주들을 보면은 1번은 실적이 많은 기업을 좀 찾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총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주식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성장인데 그 부분은 ESS나 로봇 배터리에 대한 그런 종목군들을 갖출 수 있는 소재 종목군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 SDI가 ESS 주도주와 또 삼성전자의 성장산업 배터리로 계속 좀 요즘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코스닥 1위 시총의 1위 종목이 이제 에코프로인데 역시 지금 현재 보면 다른 2차 전지와는 다르게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반도체 소재하면서 FPCB를 하고 있는 2차 전지 소재를 본다면 코스모 신소재나 앞서서 좀 추천을 드렸었던 이제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군들을 우리 직장인들은 좀 탑픽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9만 원대 초반에서 매수를 해서 10만 원에 매도를 하고 다시 9만 원 초반에 사서 16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자고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 외에 보면은 이제 중소형 종목으로 보면 이제 코세스라든가 KNS라든가 피롭티스라든가 솔브레인 뭐 이런 종목군들이 추세적으로 괜찮은 종목군들이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섹터도 짚어보겠습니다. 바이오주죠.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실적 상승 전망이 이어지면서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알테오젠의 특허 리스크 해소 분석도 나왔는데 제약 바이오주가 여러 모멘텀을 믿고 매수해도 되는 시점인지 궁금하거든요. 허인한 대표님. 네, 우선 이제 그 수급적으로 긍정적이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를 바이오와 반도체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는 이제 수급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의료 AI라든가 의료 기기 그리고 또 신규 새내기 바이오 종목군들은 역시 이제 이슈와 모멘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탄력은 이쪽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 필살기 방송 통해서 이제 그 리브스메드, 그러니까 즉 복강경 의료기기 업체를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리브스메드는 이제 핸드헬드 방식의 다관절 복강경 수술 기구를 개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이제 다관절 복강경 수술 기구인 아티센셜을 확보하고 있고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다관절 혈관 봉합기인 아티시를 글로벌 상용화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7만 원부터 이제 9만 원의 그런 박스권을 한 달 가까이 형성을 했었는데 이번 주 한번 1차 돌파가 나오고 27일에는 좀 신고가 돌파 후에 지수 좀 변동성으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9만 원 아래에서는 다시 한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니까 다음 주 좀 지수 진정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좀 그 비중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흐름까지 체크를 해보고 바이오주에 투자를 할지 말지 전략을 세워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섹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분의 의견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필살기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